나는 잘 살아온 걸까? 그 물음에 지금 당신이 이 6가지를 갖고 있다면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나이 들수록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인생, 이만하면 괜찮은 걸까? 누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도 잘 모르겠는 날이 있죠. 살다 보면요, 집도 있고 자식도 있고 큰 병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허전함을 느낄 줄 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말해주는 증거일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6가지 중 하나라도 당신 곁에 남아있다면 그건 누구보다 잘 살아온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돈도 아니고 자식 성공도 아니고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도 아닙니다. 진짜 삶의 깊이에서 나온 잘 살아온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6가지. 어쩌면 당신도 이미 그걸 갖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진짜 기준 6가지를 하나씩 함께 확인해 볼까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요즘 전화벨 자주 울리시나요? 핸드폰은 하루 종일 조용하고 전화는 광고뿐일 때도 있죠. 그럴수록 더 생각납니다. 지금 내가 전화를 걸면 반갑게 받아줄 사람 과연 있을까? 한때는 전화기 붙들고 수다 떨던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젠 번호만 남은 이름들 한 번쯤 눌러보다가 결국 취소 버튼 누른 적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데요, 그 모든 시간 지나고도 아직도 내 전화를 반가워할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인생의 축복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그건 관계가 줄어든 게 아니라 관계를 둘러싼 역할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부모로, 배우자로 우리는 늘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관계를 맺어왔죠. 하지만 70세 넘어서면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져요. 이젠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느낌. 그래서 먼저 전화 걸기가 괜히 쑥스럽고 내가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망설여지곤 하죠. 사실은 그 누군가도 당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고립된 자아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역할이 줄어든 자리엔 소속감의 공백이 생기죠. 이것이 바로 외로움과는 또 다른 정서적 단절감을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자 수잔 핑커는 말합니다. 노년기의 생존율은 의학보다도 전화할 사람이 있는가에 달려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도 밝혔죠. 노후 삶의 만족도는 소득보다 지속적 관계에 더 크게 좌우된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우울 증상은 일주일에 1회 이상 통화하는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됐습니다. 전화 한 통, 사람 한 명, 그게 우리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단 한 명에게라도 먼저 연락해 보세요. 요즘 어때?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기다린다고 누가 먼저 연락해 주지 않아요. 관계는 늘 먼저 손 내민 사람이 다시 회복합니다. 혹시 정말 아무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면요? 지역복지관, 작은 동호회, 책 모임, 산책 모임. 거기서 한 명을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나이 들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관계를 기다리지 않고 다시 만드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전화를 걸려다가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다시 내려놓은 적 말이에요.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도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당신이 여전히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따뜻한 마음이 있는 한 언제든 다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의지는 지금부터의 인생을 다시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지금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74세 이숙자 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루하루 무료하고 마음이 우울해지던 어느 날 20년 전 친구에게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죠. 너 아직 내 번호 있었어? 그 친구의 첫 마디였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매주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이숙자 씨는 말합니다. 그 전화를 하고부터 나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이처럼 단절된 관계도 시간이 흘렀어도 전화 한 통이면 마음의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이명수 박사는 말합니다. 노년기 가장 중요한 심리적 회복력은 의미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회복된다. 우리는 누구든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마음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전화했을 때 반갑게 받아줄 사람. 그 한 명이 있다는 건 당신이 인생을 사람답게 살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당신에게 똑같은 의미가 되었을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기준은 아주 단순하지만 매일의 삶을 바꿔주는 힘입니다. 새끼밥이 맛있게 느껴진다면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74, 김영자 씨는 오늘도 아침밥상을 차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떠난 지 5년, 아이들은 다 출가하고 이젠 집안에서 밥 냄새가 나는 날도 줄었죠. 가끔은 밥이 밥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말, 이 나이가 되니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아침 된장찌개 한 숟갈에 김치 하나 올려서 밥을 넘기는데 문득 맛있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혼잣말이었지만 그 순간 김영자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내 안에 살아있는 기운이 있구나. 우리 나이엔요, 입맛이 없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럴 나이니까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속엔 그 누구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의 허기가 숨겨져 있어요. 음식이 입에 안 붙는 날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요하게 지쳐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사라진 뒤 스스로를 챙기는 법도 점점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식욕 저하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삶에 대한 흥미와 연결된 정서적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식욕 감정 연계 현상이라 부릅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의 식욕 저하는 우울감, 외로움, 무의욕증과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 영양 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사회적 활동 참여율이 2.7배 높고 우울 증상은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입맛이 살아있다는 건 뇌의 즐거움 회로가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뜻이며 기억력과 감정 조절 능력 모두와 관련이 있다고요. 철학자 세네카도 말했죠. 단순한 식사는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그 안의 기쁨은 삶을 위한 것이다. 김영자 씨처럼요, 몇 끼를 거창하게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끼는 나를 위해 차리는 밥상을 추천드립니다. 예쁜 그릇에 담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소리내서 맛을 표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고소하다. 이 국물 참 좋네. 그리고 매주 한 번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가까운 동네 복지관, 산책 모임, 작은 반찬 나눔 모임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나누는 그 순간 입맛도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입맛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새끼가 모두 허기 같았던 어느 날 따뜻한 국물 한 숟갈에 눈물이 핑 돌았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그건 단지 음식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챙겼다는 위로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김영자 씨는 요즘
자기 손으로 차린 밥상을 조용히 사진으로 남긴다고 해요. 누구 보여주려고가 아니라 나 오늘도 잘 먹었다는 기록처럼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하루를 남기는 방식이겠지요. 서울대학교 노년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70세 이상 고령자는 삶의 만족도가 34% 이상 더 높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힘은 42% 더 높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규칙적인 식사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 양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75세 박정수 씨는 하루 세 끼를 혼자서 챙겨 먹기 시작하면서 허리가 펴지고 기분도 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혼밥일기를 쓰면서 식탁이 다시 하루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네요. 심리학자 브렌트 브라운은 말합니다. 우리는 연결되었을 때 강해진다. 그리고 그 연결은 한 끼 식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밥상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새끼밥이 그저 습관처럼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 맛있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삶을 입안 가득 음미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씹고, 나를 위해 오늘을 채운다는 것. 그건 곧 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준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내가 웃으면 같이 웃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웃는 사람,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나눠보겠습니다. 76세 조영수 씨는 요즘은 웃을 일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가끔 TV 보다가 피식 웃을 때가 있대요. 그럴 때면 옆에서 밥 먹던 아내가 따라 웃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요. 당신 왜 웃어? 그냥 당신이 웃으니까. 그 순간 조영수 씨는 마음이 살짝 찡해졌답니다. 아, 아직도 나는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구나. 사람은요,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외롭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인생은 참 따뜻한 겁니다. 나이 들면 웃음이 줄어드는 건 당연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가슴 뛰는 일도 잘 안 생기니까요.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같이 웃을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같은 장면을 보고 웃고 같은 농담에 박장대소하곤 했죠. 지금은요. 웃기보다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왜 웃긴 거냐면 말이야. 혼자 웃고 나서 괜히 머쓱해지는 순간. 그럴 때 내가 웃으니까 나도 웃긴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나이 들어 얻는 진짜 선물입니다. 정서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동정서 반응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감정에 함께 반응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단단해지고 내가 살아있다는 실존감도 커집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웃음을 함께 나눈 사람과의 관계는 스트레스를 절반으로 줄이고 고립감을 최대 68%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또한 웃음은 단순한 기분 반응이 아니라 신체의 면역계, 혈압, 심장박동, 그리고 통증 완화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노벨상 수상자 프랑수아즈 바레 시누시는 말했습니다. 노년의 웃음을 나누는 능력은 면역력보다 더 큰 생명력의 지표다.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건 그냥 감정이 아니라 건강이고 생명이고 관계입니다. 웃을 일이 없으면 그냥 만들어도 됩니다. 조영수 씨는 요즘 하루에 한 번 가벼운 웃음 영상을 챙겨보며 아내랑 나눕니다. 같이 보면 더 웃겨. 이게 그분의 철학이 됐대요. 웃긴 사진 공유하기, 어릴 적 추억 얘기 꺼내기, 아니면 동네 친구들과 괜히 웃기기 대회 열어도 좋습니다. 또 하나, 내가 먼저 웃는 연습도 해보세요. 억지라도 미소 지으면 뇌는 진짜라고 착각해서 기분을 바꾸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리고요, 그걸 눈치챈 누군가가 같이 웃기 시작하면
그날은 충분히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웃음은 옛날 일이고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지. 하지만 그 하루 속에서도 누군가가 내 웃음을 따라 웃는다면 그건 여전히 내가 누군가에게 감정의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감정 안에 있는 존재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 웃음이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눈가 주름 하나 올라가는 정도. 그걸 함께 느낄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78세 한상순 씨는 남편 없이 홀로 산 지 12년째입니다. 웃을 일도 말할 일도 없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연극 동아리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 연극 연습 도중 누가 대사를 틀리자 모두 빵 터졌고 한상순 씨도 덩달아 웃었답니다. 그 순간이 10년 만에 터진 진짜 웃음이었다고 해요. 내가 웃는 걸 보고 누군가 같이 웃어준 게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종훈 교수는 말합니다. 노년기에는 공감 웃음의 경험이 고립 예방과 우울 증상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는 강조합니다. 웃는다는 건 누군가의 감정에 내가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며 그건 인간관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조영수 씨처럼 내 웃음에 누군가 따라 웃는 그 순간, 그건 내가 아직도 누군가의 감정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내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다음 기준은 그 따뜻함을 하루의 움직임으로 확장해 볼 거예요. 자식보다 내 하루가 더 바쁘다면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2세 박말순 씨는 요즘 하루가 짧다고 말합니다. 새벽엔 텃밭 가서 물 뿌리고 9시엔 경로당 요가 수업, 점심 먹고 나면 도서관 봉사, 저녁엔 수채화 그리는 수업까지. 그 바쁜 와중에 아들이 전화해서 묻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 박말순 씨는 웃으며 말했답니다. 바빠서 너 전화도 못 받을 뻔했지 뭐냐. 전화를 끊고 나서 박말순 씨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나를 위해 바쁘다니. 우리가 60 넘기고 70 넘기면 어쩌면 쉬어야 하는 나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쉰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할 일이 없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요. 평생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다가 막상 나만 남았을 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의 크기보다 방향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 그걸 내 시간이라고 부르죠. 노년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주도성 유지라고 부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하루를 계획하고 자신만의 일정표를 갖는 시니어는 우울감이 적고 삶에 대한 통제감이 높습니다. 국제노년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일정이 명확한 70세 이상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7% 낮고 신체 건강 지표도 30% 이상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능동적 태도는 고립감을 줄이고 자존감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철학자 알랭도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바쁨은 노년을 가장 우아하게 만든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해야 할 일을 종이에 써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 산책 30분, 동네 슈퍼 다녀오기, 찻잎 말리기, 옛 사진 정리하기.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건 굉장한 성취감을 줍니다. 그리고 주 1회 정도는 바깥 활동을 넣어보세요. 문화센터, 체육회관, 복지관 프로그램도 좋고 이웃과 점심 약속 하나 잡는 것도
충분히 바쁜 하루의 주인공이 되는 길입니다. 박말순 씨는 요즘 거울 볼 시간이 없대요. 머리가 하얘졌네? 하고 놀랄 때도 있죠. 하지만 그건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한창 일할 때보다 지금이 더 바쁘고 더 생생하다고 합니다. 남편이 떠난 후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그에게 삶을 다시 불러준 건 누군가가 아니라 하루 일과표 한 장이었다고 말하더군요. 살아있다는 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박말순 씨의 철학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고령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간 활동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고령자 집단은 하루 3시간 미만인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52% 이상 높고 우울증 비율은 30% 이하로 낮다고 합니다. 특히 일상 속 자율적 일정이 포함된 고령자는 주관적 건강감, 감정 안정성, 사회 참여도 등 전반적인 노후 지표가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서울대 이은지 교수의 연구에서는 노년기 자율적 일정 조절 능력이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데 효과가 있으며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심리적 효과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경북 김천의 73세 정혜룡 씨는 매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내 시간을 정하고 움직이는 삶, 그게 젊을 때보다 더 자유롭고 좋아요. 자식보다 내가 더 바쁘다. 그 말 안에 담긴 건 삶의 생기, 주도성, 자존감입니다. 누가 불러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일정을 짜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사는 사람이죠. 이제 다음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5번째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보다 지금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면 그 삶은 아직도 현재를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때 말이야. 옛날에는 이런 말 우리 나이에 참 많이 하게 되죠. 서울에 사는 75세 최영자 씨도 예전엔 친구들만 만나면 옛날 얘기부터 꺼냈다고 해요. 젊을 땐 어땠고, 아이들 어릴 땐 뭐 했고, 그 시절이 그립다며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오늘 텃밭에 상추 땄다. 어제 모임에서 봉사활동을 했어. 이런 지금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됐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뀐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아직 지금을 살고 있구나. 사람은요. 지금이 허전하면 과거에 기대려고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지나온 세월이 길고 이젠 앞으로보다 뒤를 더 많이 보게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이 아예 사라진 채 추억 속에만 머무를 때예요. 어떤 분은 하루 일과를 물어보면 요즘은 할 게 없어서 하면서도 그 자리를 옛날 얘기로 채우세요. 마치 지금은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린 숨 쉬고 있고 밥 먹고 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순간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현재화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힘. 이 능력이 높은 노년층일수록 정서 안정감, 자기 효능감,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미국 심리학자 존 카플라는 말합니다. 과거는 정체성을 만들고 현재는 생기를 유지하며 미래는 의미를 구성한다. 즉, 지금을 사는 사람만이 현재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노년심리센터 연구에 따르면 일상 대화에서 현재형 표현이 많은 시니어는 우울감과 치매 위험이 현저히 낮았으며 사회적 연결망도 더 활발했습니다. 기억은 소중하지만 삶은 지금에만 존재합니다. 먼저 하루에 한 번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혼잣말도 좋고 이웃과 나누는 대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아침에 보일러가 이상하더라. 시장 갔는데
복숭아가 벌써 나왔더라. 이런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 일기를 써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있었던 한 줄 기록이면 됩니다. 오늘 햇빛이 좋았다. 참외가 참 달았다. 이런 문장이 쌓이면 그 자체가 살아있음의 증거가 됩니다. 최영자 씨는요, 예전엔 사진첩을 자주 들여다봤대요. 아들 돌잔치, 남편과의 여행, 그 사진들 속에서 하루가 훌쩍 갔죠. 그런데 요즘은 사진첩보다 카메라를 더 자주 꺼낸대요. 텃밭에서 상추를 딴 손, 복지간 친구와 마신 커피잔, 이런 걸 사진으로 남긴답니다. 예전엔 추억을 꺼냈다면 지금은 오늘을 남긴다.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게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7세 김용태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앨범을 들춰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주가 어느 날 물었대요. 할아버지, 오늘 뭐 했어? 그 한마디가 김용태 씨의 일상을 바꿨습니다. 그날부터 하루에 하나씩 오늘 일기를 써보자고 다짐했어요. 지금은 손주와 매일 그 일기를 영상통화로 주고받습니다. 오늘 두부조림을 했어. 오늘 비가 와서 밖에 안 나갔어. 소소한 이야기지만 그게 삶을 연결해줬다고 하시더군요.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현재 인지 능력과 감정 표현이 유지되는 한 노년기의 삶의 질은 꾸준히 향상될 수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당신이 아직도 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어제 일이 아니라 오늘 일을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을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6번째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그건 하루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도 괜찮았다고 생각한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4세 김기환 씨는 요즘 자기 전에 꼭 한 가지를 합니다. 불 끄기 전 베개에 머리를 대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죠. 오늘도 괜찮았어.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예요. 새벽에 일어나 약 챙기고 시장 다녀오고 동네 사람들과 커피 한 잔. TV 보다가 저녁 먹고 라디오 들으며 씻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제일 감사하다고 합니다. 살아보니까요. 대단한 날보다 무사한 날이 더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괜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뭘 했나 싶고, 하루가 너무 허무하게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살아서 뭐 하나 싶고, 그렇게 잠들면요, 아침이 더 피곤해요.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으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루의 끝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대단한 걸 해야 오늘을 보람 있다고 느끼고, 누구는 남과 비교하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곤 하죠. 그런데요, 우리 나이에는 오늘 잘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하루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힘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한 노년의 비결로 자기 인정을 기반으로 한 일상회복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울대 노인생활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자기 전에 하루를 긍정적으로 회상하는 습관을 가진 고령자일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54% 낮고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좋아졌다고 합니다. 몸이 좋아진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한 가지 해보세요.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잘 버텼어. 참 괜찮았어.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상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니까요. 그리고 작은 감사일기 써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오늘도 넘어지지 않았다. 반찬이 맛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이런 것들이 당신 하루를 의미 있는 날로 바꿔줄 거예요. 김기환 씨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젊었을 땐 잠들기 전에 내일 뭘 해야 하지? 를 생각했는데 이젠 오늘 어땠지? 를 먼저 떠올린다. 그 변화가 그에게는 참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하루를 다 살아낸 자신이 대견했답니다. 그게 인생 후반전의 진짜 성공 아닐까요? 강릉에 사는 78세 김성애 씨는 혼자 사는 지 8년째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거실 조명 아래서 하루 감정 일기를 씁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오늘 김치가 맛있어서 행복했다. 버스 기사 아저씨가 인사해줬다. 무릎이 조금 시큰했지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 일기를 쓴 지 3년, 김성애 씨는 말합니다. 살아있는 하루는 늘 의미가 있어요. 그걸 적어보면 알게 돼요.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자기 긍정적 회상이 수면, 심리 안정, 자아 통합에 효과적이며 삶의 지속 의지를 높인다고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후회 없이 마치는 것이 곧 수행의 완성이다. 우리는 매일 완성된 하루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고 잠자리에 들며 오늘도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잘 살아온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70세 이후에도 당신이 잘 살아오셨다는 그 6가지 기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화하면 반가워할 사람이 있다면, 새끼밥이 맛있게 느껴진다면, 내가 웃으면 같이 웃는 사람이 있다면, 자식보다 내 하루가 더 바쁘다면, 과거보다 지금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면, 잠들기 전 오늘도 괜찮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6가지 어느 하나라도 당신에게 있다면 그 삶은 분명히 잘 살아온 삶입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서 나는 아닌데 하며 쓸쓸함이 올라왔다면요. 그 마음도 소중하게 안아드립니다. 삶은 누구와도 같지 않아요. 남보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지금은 없어졌어도 예전에 있었던 건 여전히 당신의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고한 자신을 살며시 안아주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부터 이 6가지를 하나씩 다시 만들어가는 삶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먼저 전화 걸기, 밥 한 끼에 고마워하기, 웃을거리를 찾아보기, 작은 일정 하나 만들기, 오늘 있었던 일 말해보기, 그리고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잘했어라고 말해주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고 당신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실천입니다. 70년 넘게 걸어온 길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길 위엔 수많은 계절이 있었고 기다림과 사랑이 있었고 참고 견디고 또 버텨낸 당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여전히 걸어갈 내일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도 여전히 괜찮은 중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린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당신 인생을 응원하는 이야기를 차곡차곡 준비할게요. 우리 함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더 좋은 하루로 나아가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